오늘 드디어 현대차 시리즈 그 모바일 아고라의 대미를 장식하는 5번째 세션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이 모바일 아고라에서 어떤 논의들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특히 좀 저희가 작가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은 이 자유의 마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되게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만 읽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자유의 마을을 통해서 이 전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자유의 마을이라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마을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이제 현재를 다시 과거를 통해서 돌아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미래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전제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모바일 아고라라는 이 토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바일 아고라가 되게 의의가 있었던 게 이제 전시장 내에서 이제 보여지는 설치물과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예술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새로 오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작가가 던졌으면은 이제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토크 프로그램이 전시 이상의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가님들도 지금 총 5번의 모바일 아고라를 계속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전준호 작가님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모바일 아고라의 의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모바일 아고라의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이 시리즈를 진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돼 가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왜 미술 안 하고 쓸데없는 일 하냐? 뭐 이런 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대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미술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너는 우리는 미술을 어떻게 규정 지을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우리가 미술을 어떤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하는 창작 활동이나 전시는 의미 없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술 혹은 예술은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정의 내림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전시가 열리면서 그 정의를 알아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게 어떤 예술의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바일 아고라는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미술계에 몸담고 작가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바는 의외로 우리 미술계가 굉장히 진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이고 그래서 다른 장르의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들만의 리그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 선생하고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미술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에서 예술을 어떻게 볼까? 예술의 어떤 기능 또 예술에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를 듣고자 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바일 아고라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시각, 목소리를 들어보는 어떤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그 미지에서 온 소식 뉴스 프롬 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늘 이 모바일 아고라의 현장에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아고라를 하게 된 어떤 간략한 지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 분야 또 다른 전문가들과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카셀부터 시작해서 그 시카고, 베니스, 취리히
리버풀 그리고 많은 도시를 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과연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예술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동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할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모바일 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 이 전시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협업을 같이 해주셨던 BKID 디자인 스튜디오랑 일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재천 유현준 교수님이 재난 이후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의 삶 진정한 연대와 공존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재승 교수님 박정민 배우님 이 두 분 다 또 이제 저희 이 전시에 있어서 메인 캐릭터로 출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데 있어서도 많은 리서치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진화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와 이제 덴마크의 아트 오브 관장님이신 야코 파브리시우스 관장님께서 이 위기 속 미술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디자이너, 그리고 뭐 뇌과학자, 배우, 뭐 큐레이터 정말 다른 여러 부문에서 이제 과학자들 분까지 다 모셔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명의 큐레이터로서 이제 미래의 미술관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며 발전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가님들도 이제 이 앞서서 이제 총 4번의 세션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이랄까요?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세션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세션마다 느끼는 바가 또 늘 새롭지만 그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조금 여운이 많이 남았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예기치 않은 팬데믹한 상황으로서 저희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여기 있는 저희 문 선생님은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신데 한 번도 지금 대면으로 신입생들이나 이렇게 만난 적이 없대요. 저 지난 어떤 삶을 생각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삶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현실은 또 훨씬 더 빨리 올 것이에요. 그러면 미술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시 공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모여 사는 집단 사회 생활을 이루는 그런 어떤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인데 이 사회가 이렇게 비대면화가 되고 서로의 어떤 접촉 기간이 이렇게 짧아지고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공허함을 달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와 어떤 제도의 어떤 감찰 기관, 어떤 그 감찰로서 이익을 받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저도 걱정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최재천 교수님께서 건강한 감찰 그리고 건강한 감시 건강한 어떤 그 반성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집단을 이루면서 삶을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요즘 보시면 뭐 내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괜히 간섭할 일이 아니야라는 어떤 이런 일들이 차츰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상대와 어떤 스킨십을 이렇게 긴밀히 이루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서로에 대한 감시가 더 절실해지는 어떤 시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여운이 있고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할 때 그 인공지능 AI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정민 배우님도 그렇다면 배우의 역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정재승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위 그리고 내가 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고 그 미래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눴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은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이 기술의 발전과 이 현상들이 앞서서 벌어질 때 결국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큰 위기와 문제 의식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짧지만 나눴던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 유현준 교수가 했던 내용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과의 다른 어떤 헌법 체계라든지 법 질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이 우리 삶에 크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네,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이전에 들었던 어떤 모바일 아고라에서 나왔던 이야기여도 좋고 그리고 전시를 보시고 나서 궁금했던 그냥 뭐 작품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님이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제가 우리 미술관 유튜브 채널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잘 읽어서 작가님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전시나 아니면 작가님 그리고 모바일 아고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가운데 손을 들어주신 학생분께서 계시는데 우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인데 영상물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지난 미지에서 온 소식 프로젝트의 영상물이었던 그 세상의 저편과 유사한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비록 지난 전시 영상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작가님들의 전시를 오기 위해서 전 작품들을 보는 과정에서 출판물 속에 있던 시놉시스와 이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두 사람을 잇는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 미래의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틀을 깬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의도한 연출이었는지 아니면 의도한 연출이었다면 어느 부분을 더 부각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전 작과 닮아있는 연출 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주제가 이전 작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의도한 연출 맞아요. 네, 그 의도성을 의도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리서치하고 많이 싸우고 뭐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 정말 많이 고치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죠? 네, 질문 다 바꿔요. 네. 사실 첫 번째 그 세상에 앉으세요. 불편해 보여요. 세상의 저편에서 저희들이 말하고 싶었다는 것은 예술의 종말과 예술의 시작점이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지점, 그러니까 두 화면 사이에 안 보이지만 묘하게 있는 어떤 긴장감을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랍죠? 저도 그 책을 보고 놀랐는데 그 뭐냐면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 어미와 어간 사이의 어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영상에서 그래서 그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예술가의 초상을 바라보고 그게 이것이 예술이라 불릴까? 하지만 뭔가 창작
시작한 무엇을 시작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초상을 보여줘서 어떤 시작과 끝점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시간의 갭과 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게 사실 그 작품의 그 의도였고요. 여전히 그 맥락은 이 작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이 두 화면이 대치되어 있지 않게 앞에서 혹은 등을 맞대고 보이게 한 연출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의미론적 시간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등을 맞대서 그런 점들이 설치에도 나타나고 영상 연출에서도 의도적으로 보이게 했던 부분이에요. 덧붙여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첫 세상의 저편을 만들 당시가 1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예술에 대한 반성, 회의 이런 것들로 가치에 대한 이 예술의 가치를 좀 새롭게 보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설정을 하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픽션인가 이런 경계 사이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닿을 수 없는 곳, 그 고립된 곳을 주제로 가져오면서 그 전편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에 닿아있지만 좀 더 그때는 막연히 어떤 종말이라는 설정을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고립, 그다음에 이 코비드로 인한 현실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우리가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시간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그 세상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전시 공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큐레이터와 또 박정호 선생님과 전 작가님과 제가 심하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철저하게 의도된 연출로 두 개의 스크린을 동시에 보여주지 않고 관람자가 전시 공간이 마치 하나의 스크린처럼 전시장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연출한 작품 안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려고 작품의 내용으로 풀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또 댓글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사회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미래의 미술 그리고 전시에서의 관객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관객의 역할은 미래의 관객의 역할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진짜 시대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느꼈던 과연 예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미래의 예술의 담론은 무엇일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약간씩 느끼고 있는 지점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던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과 관람자 사이의 관계에서 많은 질문들을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그 과정이나 그 예술가의 어떤 자의식이 투영돼서 그것이 동시대 안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과 생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함께 지금 이렇게 모바일 아고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듯이 그 함께 할 수 있는 관람자의 단지 보는 관람이 아니라 함께 정말 소통하고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술에 대한 의식을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그 전과 후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고 또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예술의 방향을 크게 열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작업을 하는 어떤 이유는 관람객들이 오셔서 어떤 시각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 원래 본인이 보지 못했던 어떤 면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결국에는 이 전시의 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도 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람객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발견해내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관람 오셨던 지인분께서 하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항상 삶을 살다가 이런 예술을 보고 작품을 보고 미술관에 왔을 때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나와 다른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나 아닌 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깝게는 뭐 작가인 저의 생각을 그냥 대화를 나누거나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작품을 통해서 볼 때 다르게 느낀다, 이런 지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작품 제목이 이제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연작 안에서 이제 자유의 마을을 키워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뉴스 프롬 노웨어 원작을 생각하면 유토피아의 존재는 실패한 현실이나 과거가 전제될 때 가능한데요. 작가님이 실패한 역사를 발굴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유의 마을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인간적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인 저는 자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자유를 내 스스로였던 그 자유도를 잃어버렸을 때 불행을 느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들의 모두의 어떤 귀결점은 자유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이 사실상 이 DMZ 내 70년 동안 고립된 대성동 마을을 유엔사에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유의 마을이라고 붙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어떤 꿈, 이상 같은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역사에 있어서 그 실패의 아주 그 큰 이유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에 의하거나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빼앗겼을 때, 그거는 저는 실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느끼고자 하잖아요.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느끼듯이. 그래서 역사의 어떤 그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적 자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트에서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이 뉴스 프롬 노웨어라는 미지의 소식은 그 윌리엄 모리스의 소설에서 빌려온 저희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날 꿈을 꿔서 100년 뒤에 자기가 살고 있는 런던의 미래를 보았더니 자기가 꿈꿨던 유토피아를 본 거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그 꿈의 기억을 적은 소설인데, 뭐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 계기나 어떤 의도 같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유토피아를 제시하거나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유토피아를 늘 인간은 아까 자유를 꿈꾸듯이 인간 사회에서 유토피아를 그리는데,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동전의 양면처럼 디스토피아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봐왔고, 또 그런 경험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항상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문들,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마치 거울 앞에 스스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장치로서의 작품을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궁금한 점이,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시잖아요. 그 협업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협업의 과정이나 협업을 시작한 동기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건 2009년이에요. 협업. 예. 어쨌든 같은 전시를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공교롭게 여러 전시를 같이 돌면서 예술에 대한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예술 형태가 아닌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협업을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 뒤에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협업자들이 또 있었어요. 수많은. 또 협업의 과정은 뭐 누가 시나리오를 쓰고 뭐 누가 연출을 하고 이런 분업화 정확하게 그 롤이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예, 많은 부분들이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하면 이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맞는지 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예, 전시를 하기 전까지. 전시를 해도 그런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즘은. 그죠? 그런데 협업의 장점, 특히 저희 둘의 협업의 장점 뭐냐면 끊임없이 제가 문 선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설득을 시켜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문 선생은 또 저를 설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합의점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개념들이 굉장히 공고해져요. 그리고 불투명했던 것들이 투명해지고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래서 실행으로 옮길 때 굉장히 용이하고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작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상황,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캐릭터와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 협업의 장점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득을 보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예술가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에고이스트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주관적으로 오롯이 혼자 이게 맞는가 아닌가, 또는 녹여낼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협업의 과정에서의 굉장히 저희들이 시너지가 많이 나고 혼자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나눌 때에 그 저희 뒤에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협업자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사실 모바일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다음에 이제 미래를 대하는 어떤 작가적인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미래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작가님들이 진행하시는 작업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어떤 분야나 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그 질문과 동시에 약간 마무리처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메타버스가 거의 삶의 화두이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신기루 같은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예술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떻게 존재할까, 어떤 형태일까,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래요.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양할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양하겠죠. 다양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동시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고민을 담거나 시대 언어를 담지 못하면 그거는 소통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바일 아고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각자의 동시대 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 시선이나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동시대성, 이 지금 미래를 향하고 있고 미래를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어떤 신기루 같은 세상이 우리한테 도래할 것이다, 우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을 할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저는 좀 그냥 구체적인 이 향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5월 3일 날부터 이제 시작되는 가나자와 전시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 안에 빈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모이면서 이제 도시가 고령화되는 거죠. 빈집이라든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에이징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쪽 커뮤니티 분들하고 함께 담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기록한 영상 그리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지금 영상을 추가로 촬영을 앞두고 있고요. 8월 말쯤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탄소 문제라든지 지금 기후에 대한 담론을 예술가의 시각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또 새롭게 해석해서 보여주는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전 작가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미래 예술에 대한 어떤 AI와 과연 인간인 예술가, 우리들의 롤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다른 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좀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풀어내는 작업을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 모바일 아고라 5번째 세션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진 작업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박수를 드리고, 네, 작가님도 혹시 감사 말씀 드리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들어와 주시고 이 현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5번 동안 이 기록 자체가 모바일 아고라의 또 작품이자 역사로 남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